자, 오늘의 야인스톡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락, 하락, 하락. 증시 향방은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월요일에 3,208포인트에서 3거래일간 약 140포인트 하락해 오늘 3,069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차트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셉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거래일 동안 4조 1,500억 원, 기관은 3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규모까지 합하면 외국인과 기관은 무려 8조 2천억 원 넘게 매도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조정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기적으로 3천선을 지켜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좀 고생 많으셨던 목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요일입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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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고 스테이크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전에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FA님이 졸릴 때는 먹는 거 생각해야 한다면서 곱창 정보를 얘기하셨었는데 갑자기 또 굉장히 배고파집니다. 귀연 야옹님 함께 하시고요. 쫄보님, 돌멩이님, 살려줘요님, 나라신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네요. 준호 그리고 차온님까지 이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과 마음이님까지 보이네요. 자, 오늘 야인스톡 좀 출발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기다려오는 움직임도 있긴 있었습니다. 조정이 와야 우리가 좀 종목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쉬어가더라도 이렇게까지 또 파란불이 계속 나오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번 주 진짜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님. 코스피 이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걸까요? 그걸 참 시원하게 알고 싶은데 정말 어렵죠. 이게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주가 한 60포인트 이렇게 빠지니까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견딜만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본격 그 조정의 시작인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2, 3일 조정받고 다시 또 올리고 네. 기간 조정으로 가는 박스권 흐름인지 참 시원하게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1차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잠잠하던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한 2% 이상 최근 들어서는 조금 변동성이 크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 결국 지금 이제 어제 FOMC 끝나면서 FOMC가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FOMC에서는 현재 경제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최근 들어서는 둔화되고 위축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는 새로운 뭔가 대책은 내놓지를 못했어요. 뭐 당연히 연준이 내놓을 카드는 사실 다 내놨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경제 활동은 예전에 비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추가 대책은 내놓지 않으니 네. 예, 그냥 이제 제로 금리 그대로 유지한다. 또 지금까지 해오던 시중에 자산 매입 1,500불인가요? 월 단위로 계속 매입해 나오는 거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대로 해 나가겠다. 맞아요. 예, 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기대가 좀 시장의 실망감. 네. FOMC가 이제 끝나면서 뭔가 이제 당장에 나올 거는 없구나라는 이런 부분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은 조금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네. 결국은 국내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리면은 너무 많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주식 이 바닥에 지금 한 2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LG전자 상한가 가는 게 나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런 종목 대형주가 지금 상한가까지 가고 이렇게 20% 오르는 종목이 하루에 막 한두 종목씩 나오고 1월 달에 계속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 거기에 따른 또 차익 실현하고 이제 어차피 주식은 오르면은 또 이제 쉬었다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자연스러운 또 기술적 조정 흐름이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 조정 사이클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이제 21선을 깨고 크게 내려갈 그 가격 조정을 본격 받을 거냐, 네.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는 3천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으로 갈 거냐. 조금 오늘 21선을 깼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상 조금 그 변곡점에 서 있는 자리예요. 만약에 한 번 더 좀 크게 밀리면은 이게 본격적인 조정, 말 그대로 본격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유동성 장세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직까지는 저는 본격적으로 조정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쪽으로도 아직까지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주 계속해서 조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조정이다, 아니다. 조정 들어갔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 달에 그러니까 4주 만의 성과만 가지고 조정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일단 원인은 간단합니다. 연초 대비해서 아직도 수익이 난 섹터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결코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대비해서도. 그렇죠. 지금 제가 기간별 추이를 지금 올려놨는데 올해 1월 4일 첫 거래일로부터 시작을 했던 섹터별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란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파란불 나온 섹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난 11월부터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뭐 해운주라든가 네. 아니면 조선주들 그리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코로나주 관련주입니다. 코로나 뭐 항암제 치료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더 많이 빠졌던 시기인 만큼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 국면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큰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난 11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경기 민감주들도 올라왔었고 이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언택주들은 그보다 더 먼저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조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왜? 이분들이 매수를 했던 타임은 사실 어제 오늘 매수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몇 달 전부터 가지고 이미 승자의 여유를 부리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올 때는 또 과감하게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 네.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개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매도 부활일 겁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의 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강하게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유동 장세는 적어도 3월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유효하지 않을까. 3월 이후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공매도라는 제도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개인들이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네네. 기대해 볼 만한 가치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은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또 그만큼 많이 팔고 있어요. 또 어제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이 매도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파는 걸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걸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결국 기관이 계속 파는 것은 사실상 연기금을 제외하면은 이제 돈이 없어서 계속 파는 거고 네. 예전 같으면은 지금 같은 화랑 장세면은 전부 다 펀드 한다고 난리였을 거예요. 그 주변에 펀드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개인 직접 그래도 투자예요. 또 주식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들이 돈을 들고 펀드로 들어가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 내가 하겠다. 펀드들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 경향이 좀 많이 늘어난 게 제일 클 테고 네. 역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최근의 조정은 이제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일단은 끝났다라는 거. 그게 통상적으로 FOMC가 지금 그 시장에서 변곡점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네네.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어제 그러니까 오늘 3일째 조정 받았는데 첫날 조정을 받을 때 어떤 뉴스가 떴냐면은 중국에서 지금 긴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막 나왔어요.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좀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게 중국 얘기 나오고 긴축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시장이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하락의 빌미를 좀, 빌미가 되는 네, 충분히 제공을 될 수가 했네요.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중국의 긴축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조금 크다라고 지금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최근에 중국 뭐 15금리 우리는 말하는 콜금리 단기 자금이 주가 그 금리가 급등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런 흐름이고 두 번째는 그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요즘 말들이 많죠. 뭐 게임스탑인가 네, 그 네. 중소형주가 뭐 하루에도 막 몇 %씩 거의 100%씩 막 100%씩 오르고 움직이니까. 10일 동안에 10배가 이상 오르고 네네. 예, 그런 중소형주가 이렇게 급등락을 펼치니까 시장에 이게 이런 게 변동성 자체가 그 건전한 투자자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 불확실성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불확실성 측면에다가 최근 들어서 달러와 강세 전환 지금 차트에 나오는 게 지금 그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하락이 멈췄어요. 예, 달러 인덱스가 예, 강세로 전환하기 이제 직전인데 여전히 지금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FOMC에서는 채권 매입 유지하고 또 당분간 2024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달러의 본격적인 강세 전환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또 국내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팔고 있지만 큰 자금의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달러와 강세, 달러와 약세 이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또 조만간에 또 사 들어오지 않을까 조금 조정받으면은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힌트를 달러가 지금은 차트 흐름상으로는 지금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강세로 전환되기는 아직 지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되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의 유동성 공급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외국인이 1조 5천억 때려도 물론 이제 지수는 밀렸죠. 빠졌지만은 개인들이 지금 계속 또 2조 원 가까이 샀으니까요. 예, 2조 원 예, 그렇게 지금 샀죠. 네.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옛날에 지금 그런 단순한 모래알 같은 그런 개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인의 힘이 진짜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남아 있을지 계속 기대가 돼요. 개인이 이 모든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점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올해 이제 가장 큰 이슈로 되는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금리고요, 하나는 백신입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측에서 먼저 이제 15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이제 증시뿐만 아니라 시장에 나돌고 있는 자금들을 다시 회수를 하겠다는 게 중국 입장인데 네. 입장 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중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만큼 양적완을 먼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국가 내에서의 부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에 대해서의 어떤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 미국은 여전히 지금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지금 잠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시장 자체가 잠식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에서 현재 채권 매입이나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상태를 유지하겠다. 다만 추가 부양책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은 어떤 실망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실질 경제는 굉장히 타격이 큰 상태고 아직도 회복이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는 늘어나고 확진자는 커지는데 경기 회복은 여전히 지금 둔화되어 있는 상태고, 즉 우리가 단순히 회사 자체의 매출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단편적인 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관련해서 과일 값들이 오르니까 과일 한두 개만 팔아도 가게 매출이 잘 잡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잘 팔린 게 아니죠. 그만큼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수치 자체는 전년보다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많이 오른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민감하게 고려를 한다라고 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주시에 있는 게 사실은 미국의 시장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도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것은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이 두 가지에서 저울질을 얼마나 하냐. 결국은 물가입니다. 물가 안정화를 시키지 못하면 연준은 자신의 책임을 하지 못한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부양책은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행 상태에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네, 제가 지금 실업률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이제 JP모건 체이스에서 만든 이제 자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회색깔 선으로 굵게 나타나는 곳이 지금 실업률입니다. 지난 50년간의 실업률 평균이 6.3%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완전 고용 상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실업률이 4%대로 떨어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지난 트럼프 정권 때 실제로 이걸 달성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4%까지의 지금 괴리율이 얼마나 컸느냐. 지난 2020년도 4월 같은 경우는 14%였으니까 10%더 떨어지는 겁니다. 즉, 네. 뭐 7명, 8명 중에 1명은 이미 직장이 없는 상태였다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4%까지 가려면 아직도 2%가 넘는 갭이 있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의 어떤 유보 기간이 지금 두어져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제로 금리는 당분간 유지를 하면서도 오히려 양적 완화에 대한 저울로 조금 조절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큰 구성을 보신다면은 지금 네. 현재 이미 풀려 있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IMF도 거품이다. 혹은 자산 붕괴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또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상태.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이 오히려 이겨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반발 매수가 또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저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실적은 그래도 꽤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수에 그렇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 종목 자체는 굉장히 잘 가는데 네. 지수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미리 제가 볼 때는 선 반영이 돼서 다 올랐어요. 그래서 주가가 항상 이렇게 그 선반영이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막상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빠져요. 경기 사이클도 이게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먼저 움직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경기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 그 실물 경기가 이제 호황세에 들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빠져요. 예, 초입 단계에서 주가 다 올라버려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네네. 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주요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삼성전자가 역대 네 번째 실적이었다 그러죠. 네 번째로 실적이 좋았다 그러고 이번에 지금 삼성 SDI는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그 쪽에 부문이 이제 그 실적이 잡히고 흑자로 전환이 되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얼마나 실적이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만년 적자 전기차 쪽이 배터리 쪽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으니까 이 전기차 부분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되면은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 감을 못 잡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죠. 또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실적이 집중적으로 실적 발표가 몰려 있을 텐데 뭐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뭐 이쪽 종목이라 그 LG 그룹 쪽이라든지 네. 오늘 또 이제 건설주 대우건설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도 장중에 오르다가 결국 지수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 이렇게 그 건설주들도 생각보다 이런 코로나 상태에서 좋은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주요 기업들 2020년도 실적이 이렇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잠잠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2021년도 주요 기업들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금 지속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가를 하락해도 사실은 그렇게 막 우려를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많이 올란 상태에서 종목들이 조금 빠지더라도 그렇게 제가 지금은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다. 이렇게 저는 뭐 조바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데 다시 전고점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경기 또 실적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단기 조정 후에 상승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거다. 단지 요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길어질 거냐. 기술적으로 21세 무너지면 다시 한 번 또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네. 큰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이어서 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유동성이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경기 회복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실적이라든지 놓고 볼 때
지금 장세는 결코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이 상승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인데요.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유사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품이 꺼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어떤 이슈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더 과감하게 연출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섹터에 대한 어떤 순환매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순환매요?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간에 상승했던 업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와 모든 업종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현금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담기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됐다는 건 사실인데, 이제 기존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쉽게 매수하기가 어려운 타이밍. 그런데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 여전히 체력이 충분히 버텨지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공격을 하기도 또 쉬워지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굳이 사겠다라고 하는 섹터라면은 비싼 섹터를 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저평가된 섹터를 사는 것이 훨씬 유용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S&P 500 내에서의 섹터별 수익 관련된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일 좌측에 있는 이제 가장 높게 올라간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 유통입니다. 온라인 유통 그리고 IT 기업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언택트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고 특히 미국 시장이 더 그런 부분이 컸었다는 점을 소개해 드릴 수 같습니다. 네. 반면에 가장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 보시다시피 항공주 그리고 에너지, 부동산, 아니면 리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은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금융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기 민감주를 공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덜 같다라는 거죠. 다른 섹터들도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기왕이면은 좀 더 확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초점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용 잔고를 과다하게 끌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섹터만 보셨을 때도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어떻게 보면 포착을 했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일 국가 내 섹터뿐만 아니라 섹터 내 업종 그리고 국가 대 국가의 순환도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시는 거는 외국인들이 증시 자체에 들어오냐 나가느냐도 한 번 더 보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주목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네. 또 가치가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이 종목에 실적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안 갔던 종목이 실적이 어닝이 나온다면 이게 더 주가가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을 좀 짜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 계속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이 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짤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3,200포인트에서 안착이 안 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과연 이제 21선에서 지지를 지금 받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요게 지금 핵심적인 맞아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도 지금 21선이 지금 바로 깨지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부분적으로 밀렸지만은,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살짝 21선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지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놓고 볼 때는 이런 우상향하는 21선이 한 번만에 이렇게 쭉 깨지는 그런 흐름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충분히 또 이제 총가상으로는 21선 지지가 저는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닝 시즌인데 지금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실적 좋다는 얘기 나오는 몇 개 종목들이 막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네, 종목들이 네. 막 상한가까지 진입하고 시장하고 흐름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적 말 그대로 영원한 모멘텀이라 그러죠. 실적 호전주. 이쪽 종목들로 단기적인 박스권 매매 쪽으로 좀 일단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가만히 들고 있으면 올라가다 또 더 빠지고. 네. 차트 제가 계속 요즘에 검색 천재 시스템을 보고 수급 좋고 차트 이렇게 예쁘게 딱 만들어 가지고 딱 올라가는 종목 잡으면 그 다음날 갭으로 빠져가지고 밑으로 빠지는 종목들이, 그런 패턴이 잘 안 나오고 웬만해서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워낙 창이 이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트 잘 만들어놔도 갭 하락해가지고 음봉 하나 때리면은 차트 다 망가져요. 아이고.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말 네. 그대로 그냥 단기 박스권 매매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창에서 조금 불안하면은요, 네.
빠져도 괜찮은 종목. 그래서 이제 탑픽으로 종목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네이버가 이제 그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큰 그쵸. 상승을 보였죠. 네. 그리고 또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지금 들고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 이 종목 100만 원 가는 거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네. 여전히 지금 뭐 수주가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들고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다. SK 케미칼도 수주가 지금 저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주가 있죠. 네네. 예, 그게 지금 이제 조만간에 나오게 될 텐데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마 전고점 돌파가 머지않아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만큼 모멘텀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형주 업종 대표주 쪽 종목들로 들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 흐름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또 밀리더라도 충분히 막 손절에 대한 고민을 이걸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 안 해도 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힘이 좀 센 종목들 네. 위주로 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A님께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짤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그렇다면 금융주나 증권주를 잡아야 되냐라는 질문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전략. 오히려 조금 더 강한 어떤 박스권 자체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종목 내 순환매가 돈다라는 겁니다. 즉 섹터 자체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탄력이 둔화된다면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네. 제가 소개해드린 게 앞서 말씀드렸던 리츠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이런 금융주들을 좀 소개해드렸던 원인이 국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250일봉 기준으로 해서 250일 기준으로 해서 각 섹터별 기간 수익률을 제가 지금 올려놓았는데요.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가 이름이 재밌네요.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네. 올해 집에 자가격리 하시면서 출산이 늘어났다 뭐 그런 데이터가 또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네. 좀 수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면세점 카지노 그러니까 여행주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타격이 있다는 점. 즉 콘택트주들의 타격은 여전하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LPG 가스, 즉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이 또 여전히 또 타격이 컸었다는 점. 오히려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못 갔던 섹터 중 한 가지가 또 5G 섹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한 30%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움직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은 이 친구들도 사실상 지금 30%대 그러니까 광고주보다 훨씬 광고주와 비슷하게 지금 올라갔다는 거는 광고주는 올해 언택트로서 굉장히 수혜를 받겠죠. 근데 그간 정말 가지 못했기 때문에 5G들이 고통받으셨던 분들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 섹터들을 조금 공략해보는 섹터의 순환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마냥 반도체, 수소차, 전기차 이 부분이라고 해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과 그만큼의 저평가가 있다라면 종목의 순환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최대한 덜어내시고 오히려 견조한 실적으로 전환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부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좀 변동성도 컸던 이번 주의 흐름이었고요. 또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또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폭탄 매물까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유동성과 여전히 살아있는 상승 추세에 대한 포인트 좀 확인을 하시면서 내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의 시장도 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